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요즘 코인 얘기를 할 때 수요 쪽에서는 ETF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공급 쪽에서는 아무래도 반감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리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이 뭐 금리를 내리면은 코인이 떡상한다는 둥, 아니면 반대로 미국이 그 금리를 빨리 안 내리면 코인이 지지부진한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제가 팩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2022년부터 한국에서 연준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준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남의 나라 중앙은행 의장 연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 그거를 바라보면서 연준 선생, 연준 의장, 연준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새벽에 라이브로 이 연준 의장의 라이브까지 듣는 이런 분들을 제가 연준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런 그 파월 선생님의 말에 큰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의미를 합니다. 자, 물론 금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제가 그냥 팩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파월 선생님이 연준이들의 정신적 아버지고요. 바로 이게 연준이들의 정신적 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한번 봤죠. 미국 기존금리와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였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자그만치 이게 뭐야? 71만 6천 프로. 그러니까 이제 7,000배 올랐다. 근데 이때는 사실 뭐 초창기니까 이거는 뭐 사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8배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보면 430불에서 3,400불까지 갔는데 한때 2만 불까지 갔다가 떨어진 게 3,500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여기 금리 인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지 55%또 추가로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800%, 700%보다는 덜 위력적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제로금리가 왔습니다. 제로금리도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제로금리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또 추가로 600%가 올랐는데, 여기서도 5,300불에서 거의 7만 불까지 가다가 이제 38,000불까지 떨어져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상 구간에서 이때 비트코인이 확실히 손실을 봤어요. 32% 손실을 봤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근데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5% 이상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투자하기 대단히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140%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지금 심지어 63,000, 66,000까지도 갔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금리 환경이 좋을 때, 금리가 환경이 좋을 때 이렇대죠. 제로, 인하 제로. 이때가 가격이 보통 이제 오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환경이 별로 안 좋을 때 또 비트코인이 안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인상 횡보. 요 구간은 사실은 금리가 썩 좋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서 머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22년, 24년 요 때를 제외하면은 늘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일하게 금리 인상 때 비트코인이 안 좋았던 2022년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기준금리고요. 제가 미국 시장금리, 한마디로 TLT, 미국 장기국채 금리도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차트를 봐가지고 어디가 TLT가 좀 이제 금리가 오르는 구간인가 내리는 구간인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5번, 인하 구간이 5번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기준금리와 미국 장기국채의 수익률은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저기 보시면요, 금리 인상 구간이 5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마디로 TLT의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때 그 인상 구간 아주 수익률이 좋았어요. 770%, 이때 7,800%, 여기 22%, 여기 1,006%, 203%. 그러니까 그 TLT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구간에 비트코인이 다 좋은 수익을 냈고요. 이제 반대로 인하 구간도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이때 좋았고요. 자, 근데 이때 13부터 15년 이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한번 박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좋았고, 이때도 좋았고, 이때도 좋았는데 결론은 뭐냐? TLT 가격이 하락할 때, TLT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시중 금리가 인상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비트코인은 늘 수익이 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TLT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시중 금리가 인하한 때인데 비트코인은 이때도 대부분 수익이 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번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뭐 금리랑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대단한 상관성이 있는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내리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숫자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14년 같은 경우는 시중 금리가 인하했고, 그리고 제로 금리였거든요. 기준 금리가 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비트코인이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금리 환경이 좋았는데도 이제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지는 저는 심하게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금리를 간접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건드릴 뿐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 수요 영향은 각국 ETF 승인이 있고 직접적 공급 영향은 반감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자산 가격에 주는 영향을 엄청 대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도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이 오른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 직접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백테스트 해보면 그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금리가 내리니까 주식이 오르겠네. 또는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이 떨어지겠네. 이게 그냥 아니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거보다 더 복잡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다운받아 보면요. 자, 그리고 2022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였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뜬금없이 기억하시겠지만 금리가 0%에서 5.5%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걸 심지어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상한 사람이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21년에 누가 와가지고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0에서 5.5%를 올릴 겁니다 하면은 저 미친놈 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변동 금리를 상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자를 0% 낼 수는 없죠. 2%를 낸다고 칠게요. 가상금리 2% 붙어가지고. 자, 그러면 나는 이자를 2천만 원 내고 있었잖아요. 10억 빌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월 이자 금액이 한 180만 원? 170만 원?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5.5%로 올랐어. 그럼 내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7,500만 원이잖아요. 5.5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럼 7,500이면 갑자기 내가 이자를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70 내고 있었다가 갑자기 600만 원을 달래 이자를. 그럼 후악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죠. 나도 사업을 할 때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물건을 이 정도 팔아가지고 이 정도 벌고 180만 원 이자 내고 그럼 나한테 이만큼 남네라고 이제 계산을 했을 텐데 근데 갑자기 18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을 내려 나보고 은행에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래서 봐봐. 그래서 전에는 0%에서 5.5%로 갔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2,000에서 7,500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뜨악! 나 상상도 못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이미 5.5%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가는 지금도 7,500만 원을 갚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으로. 근데 지금 사실 연준에서 논의하는 게 지금 뭐 2번 낮추네, 3번 낮추네, 조금 늦게 낮추네, 일찍 낮추네, 뭐 이런 거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연준이 금리를 2번 인하해가지고 5%가 됐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의 그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 맞죠? 7,500에서 7,000으로 줄어드는데, 근데 이게 뭐 대단히 큰 차이냐 이거죠. 기업하는 사람한테. 이게 큰 차이가 아니잖아. 그리고 4회 인하했다라고 치면은 5.5%가 4.5%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2% 가상금리를 낸다고 하면은 연 6,500만 원을 갚는 거잖아요. 솔직히 7,500이나 7,000이나 6,500이냐? 물론 그게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는 되지만 그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지금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2번 내리든 4번 내리든 그게 후케아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2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는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는데, 근데 지금 여기 2번 내리니 3번 내리니 이런 거는 그게 대단하게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연준이들처럼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의장님 말씀에 일희일비하면서 코인 가격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 또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았다. 기준 또는 시장 금리가 내리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리 수준과 움직임은 2022년보다 지금이 훨씬 덜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금리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요소일 뿐 직접적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대단히 유익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